뉴스뱅크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세 분 모셨는데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재명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부터 진검승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오늘로써 3일째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를 앞두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와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새로 꾸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구성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관련된 영상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간단하게 구성을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구치소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어디로 가야 하냐고 구치소로 향하는 길에 물었지만 현재로서는 답이 없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재까지는 2인 1조로 박 전 대통령의 전담팀을 구치소에서 구성을 해서 7명이 2명씩 짝을 지어서 박 전 대통령을 관리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범과의 만남이라던가 여러 가지 동선, 시간대 등을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CCTV가 없는 곳에서 현재 수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특혜 논란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이사항이라던가 또 어떤 불의의 사태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안으로 감시하는 팀이 바로 이러한 막중한 직급을 맡았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지금 현재 같은 곳 서울구치소에 있는데요. 남부구치소로 옮겨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송 가능성이 유력한데 이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수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거물급 수용자죠. 전직 네. 대통령이 거물급이기 때문에 개호를 이제 하는 건데 2명이 전담을 하고요. 아마 7명 중에 비번을 세워가지고 2명이 밀착 개호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혹시나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샤워기하고 설치해주고 CCTV를 네. 떼버렸거든요. 그렇다면 CCTV. 원래는 있는 거죠? 원래 다 네. 있죠. 다 있는데 그걸 떼버렸기 때문에 네. 육안으로 뜨면 감시 아닌 감시가 되는 네. 거고요. 다만 이제 가장 또 우려되는 부분이 네. 서울구치소의 여성 접견실이 좀 작습니다. 여성 그렇죠. 피해자를 위한 접견실이 작고 네. 대기 장소에 같이 있어요. 제가 가보면 네. 그러니까 따로 할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최순실이라든지 박채윤이라든지 뭐 장시호 다 같이 거 있기 같이 때문에 있죠. 네. 어떤 시간대 동선 같은 것들을 네. 조금 분리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개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좀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밀착 수행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네.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렇게 밀착 2인 1조 전담팀 만들었다는 얘기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적응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구치적 측정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서울구치소 사상 가장 중요한 VIP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단 보안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네. 또 어떤 신분 경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외부에 있을 때는 사실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이제 관리를 했지만 네. 지금 저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법무부의 교정국이 이제 관리를 해주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면에서 본다면 일단 CCTV 같은 경우 없앤 이유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뭐 특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어떤 관리하는 CCTV가 혹시나 유출되거나 다른 사람이 볼 유출이요? 경우에 아유. 네.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성 교도관들이 육안으로 일단 네. 이제 대통령을 24시간 감시하는 이런 체제로 네. 아마 이제 좀 배려를 한 것 같아요. 네. 뭐 이것 자체를 보고 뭐 일각에서는 뭐 특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예. 어떤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어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분 보호를 위한 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 사실 이제 그 교도소 구치소 내에서도 대통령이 혹시나 신분을 위협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그렇죠. 경우에 다른 재수사들하고 이제 부딪힐 수도 있고 예. 그 속에서 혹시나 또 신변 위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현재 지금
그 변호인하고 접견하는 여성 변호인 접견한 장소가 4개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거기에 대부분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롯데그룹의 신영자 씨하고 아이고. 또 조윤선 예. 장관하고 거의 하루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 네. 4개 네, 두 그렇죠. 개를 그냥 하나씩 변호사들이 그냥 몇 명에서 교도를 하면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이 이용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해야 또 힘들어져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교도 변호인 접견도 예. 별도의 장소에서 일단 하는 방안. 아, 별도의 장소. 그렇죠. 조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교도소 내에 지금 일단 현재 있는 거는 임시로 있는 거고 예, 예. 새롭게 지금 만들고 있는 데는 보면 좀 응급실 형태로 따로 만든다고 네. 합니다. 예. 그럼 거기서 외부인들 만날 수 있는데 아마 변호인도 거기 접견이 할 수 있을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대통령한 특별한 배려인데 이 특별한 배려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불편함을 없도록 하기 위한 뭐 그런 조치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상호적이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저는 앞에서 그 영상 보면서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향하면서 제가 어디에 앉아야 되냐라고 묻고 또 본인이 검찰에 출두할 때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계속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누군가가 안내를 해주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보좌를 해줬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인 1조의 일종의 구치소 내 경호팀이랄까? 내지는 도움이랄까? 이런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화면 봤지만 중앙에 아마 첫 번째로 타봤으면 태어나서 아마 네. 이건 제 생각이지만 그럴 거예요. 자동차를 뭐 5명씩 타지도 않을 뿐더러 예. 중앙에 저를 탄 이유는 개호입니다. 예. 개호요. 혹시나 도망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 양옆에 포진하는 거고 막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내가 어디 앉아야 되냐고 물어본 것 같아요. 예. 원래 같으면 뒤에 앉잖아요. 뒤에 저기 그렇죠. 보조석 네. 뒤편에 앉아야 되는데 타라고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앉아야 되냐. 그거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거. 처음 네. 경험하는 네. 거고. 어리둥절한 그거조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2명의 전담팀을 있는 것도 이유가 네. 자체가 아마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좀 보조하는 차원에서 저도 특혜라 볼 수는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면 되더라도 예. 경호 경비는 받을 수 있거든요. 비록 구속은 돼 있지만 경호의 차원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번 주 초에 이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고민했을 겁니다. 중앙지검으로 소환할까 서울구치소로 출장 갈까라고 하다가 지금 서울구치소 쪽으로 가서 조사하는 방향을 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검찰이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한 게 아니겠나.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서 머리가 풀어진 채로 중앙지검에 소환되는 모습이 혹시 카메라에 잡히게 되면 얼마 남지 않은 조기 대성의 표심에 좀 엄청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걸 혹시 검찰 측에서 고려하진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뭐 저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4월 17일 날 대선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기소를 빨리 마무리 짓고 이 사건을 조기 정리하려고 하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리고 그냥 수위를 입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출두하고 그래서 다시 보수층을 다시 자극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따라서 방문 조사를 할 텐데 물론 그러면서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구속된 이유 자체 봐도 네.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부인해갖고 그렇죠. 사실 인정하지 네.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조사를 더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 어쨌든 빨리 이 사건을 정리해가는 정리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현재 고립무원에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사실 그 변호인단 교체설은 계속 나오고 있고 동생이 박지만 씨가 전면 교체한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내 그 아주 유명한 3대 로펌에서는 변호인단을 지금 꾸리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국정농단에 개입돼 있는 대기업의 그 어떤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또 본인이 지금 현재 안봉근 이재만 그 2인방이라고 볼 수 있죠. 어디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4개월째 잠적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처지라고 하는데 과연 변호인단을 바꾸면 뭔가 좀 새로운 전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지금 변호인단이 좀 네. 구성이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쩌면 네. 결과적으로는 박지만 뭐 어차피 변호사는 결과로 또 말하는 그렇죠. 겁니다. 결국 구속을 막았어야 되는데 구속을 못 막았는데 탄핵도 됐고 구속 네. 유영아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네. 유영아 변호사가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아마 박지만 회장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박지만 회장이 만약에 새롭게 변호인을 구성한다면 네. 구속 전까지는 검찰 출신을 많이 하는데 예, 구속 이후면 재판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예. 아마 법원장 이상의 어떤 정관 어떤 변호사를 하지 않을까. 다만 문제는 아주 유력한 변호사들이 지금 3대 로펌, 4대 예. 로펌에 예. 다 조사를 그 거부하고 SK나 있다면서요. 롯데나 삼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예. 같이 맡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박지만 회장이 나선다고 하더라도 뭐 돈을 댄다고 하더라도 뭐 유력한 변호사를 또 구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지금 네.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전직 대검 중수부장 변호사 한 분 계세요. 아, 전직 근데 이제 아마 본인이 이제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변호인을 좀 쓸 수 없겠냐 예. 제안을 받았는데 문제는 본인이 이미 이제 다른 그 관련자의 아, 변호인을 하고 예.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제 전직 검사당 출신 특히 예.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이제 접촉을 하나 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변호사 시장이라는 게 이제 예. 갓 나온 전관 변호사라고 하죠. 이제 네. 얼마 안 된 분들, 이제 그 검찰이나 또 법원 저 관계가 있은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지금 보면은 지금 기업들 지금 변호들을 많이 기업이요. 하고 네. 있어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적인 풀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어떤 변호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늦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변호인을 새로 구성하는 작업들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차장님 그러면 음.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다고도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말씀하셨지만 변호인단이 완패를 했죠. 어쨌든 간에요. 네. 완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의 문제에 대해서 박지만 동생분과 제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미 시장 그러니까 너무 이번에 워낙 우리가 흔히 범털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범털. 높은 네. 고위직들이 많이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고 그래서 워낙 좋은 전관들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법조인들은 이미 다 그분들의 변호인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 네. 구하기 쉽지 않다. 이런 점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마치 전략을 잘못 써도 된 것처럼 다들 이렇게 막 몰고 가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손봉규 전 의원도 변호사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데 얼마 예. 전에요. 저는 약간 그것도 좀 이렇게 책임을 좀 떠넘기기가 아닌가. 이게 반드시 뭐 변호인단의 잘못만이 아니라 네. 이 사건이 갖고 있는 구조 자체가 구조 자체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과연 누가 또 이제 맡으려고 예. 새로 들어오려고 할까 예. 이런 점이 들고 저 사실 또 하나 좀 생각하고 싶은 하나 게 더요? 예. 이제 박지만 회장이 지금 열심히 이제 변호인들을 다닌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저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지만 회장이 과연 정말 신뢰관계가 회복됐을까? 아, 만약 신뢰관- 박지만 회장이 추천하면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아들일까? 저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좀 의문이다. 사실 예. 박지만 회장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누나를 위해서 예. 자기가 뭐 사비를 털고 해서 하겠다는 마음이 있겠지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흔쾌히 받아들이고 뭐 갈지도 좀 두고 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10분의 만남으로 3년의 고를 외우기는 조금 너무, 어렵지 예, 않을까 하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크다고 거죠. 볼 수 있죠. 예. 네. 예. 자, 다시 한번 우리 서울구치소로 가볼 텐데요. 안 좋은 소식입니다. 네. 왜냐? 구치소 앞에도 차벽이 등장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오전이에요. 오늘 오전 화면입니다. 구치소, 서울구치소 앞 화면인데 차벽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거 차벽은 원래 사실 이 광화문 일대에서 과격 시위가 있을 때 나오는 게 차벽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거 왜 그러냐 봤더니 지난해 11월에 대검찰청에 굴착기가 돌진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이제 최순실 게이트 수사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구속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위가 좀 격화될 것 같으니 1급 보안시설인 구치소를 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차벽 훈련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제가 오전에 이제 한번 갔습니다. 아, 오늘요? 다른 일 때문에 아, 예. 네. 근처라서 갔었는데 서울구치소에 예. 가니까 경찰들이 상당히 아, 그래요? 많은데 차벽이라는 거는 결국 폴리스라인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네. 앞에 지금 집회를 하고 있고 시위를 하고 있고요. 예. 그게 격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담당 경찰서 의왕경찰서입니다. 의왕시에 있기 때문에 의왕경찰서가 구치소에 요청을 받고 예. 병력들을 지금 투입한 상태고 안에 내부에 교도관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 따져보면 그렇죠. 700~800명인데 대부분 일을 해야 되고 만약에 혹시 집회하는 사람들이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네.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미리 아예 차벽으로 하는 훈련들을 예. 좀 경력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가 돼 있고 네. 지금 식사도 뭐 번갈아서 하고 있는 예.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 오늘 지금 가보셨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 앞에. 그러면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단체라든지 반대단체 그렇죠. 이런 시위를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아직도 않은데 계시나요? 일단은 많은 인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 뭐 그래요? 충돌 정도는까지는 아닌 것 충돌은 같고요. 아마 지금은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휴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일이나 모레가 되고
조사가 시작된다 그러면 어떤 예.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치소에도 요청을 한 것 같고요. 의왕경찰서에도 아마 그런 것들을 해준 거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 변호인단은 어떤 전략을 짤지도 또 하나의 관심사죠. 박 전 대통령의 구치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모두 4가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 물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만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보석을 신청을 해서 구치소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집행유예 카드나 사면 카드까지도 물론 저희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은 짚고 가겠는데요. 이 4가지 가능성이 지금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그렇죠. 있는데 여기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거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결국 사면 쪽이 더 높아 보이는데 네. 일단 구속 적부심하는 거는 구속 자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판단해 주려고 요청하는 겁니다. 네. 48시간 이내에 다른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혹시 무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월 말에 선고일 그렇죠. 거예요. 또 블랙리스트 관련된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지 김기춘 전 실장의 어떤 유무죄 여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만약에 무죄를 받는다 이래 따져본다면 사정이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네. 그걸 변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석 신청을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은 조금 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구속이 풀리긴 좀 어렵고요. 결국은 평이 확정된 후에 사면 또 뭐 올해까지는 어렵고 예. 내년이나 뭐 정권이 바뀌었을 때 네.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보입니다. 저는 근데 이게 궁금합니다. 그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장과 면담했을 당시에 눈물을 보이면서 본인이 지병이 있어서 힘들다라면서 이렇게 고통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건강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본인이 아플 경우에는 예. 이제 그 의사가 와서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네. 해서 수감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고요. 이제 어떤 그 구치소 안에도 보면 이제 일반 그 사동이 있고 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이 하는 병동이 따로 있고 어떤 그것이 병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병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예. 근데 병동으로 옮겼을 때도 도저히 이 상황 자체가 힘들다. 어떤 어려움, 치료하기 힘들다 할 경우는 외부의 병원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형을 받았을 때는 구속 집행정지라는 걸 통해서 이제 보통 이재현 CJ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외부에 나가서 이제 집행정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어떤 박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뭐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의 소화기도 별로 좋지가 않고 또 예.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심한 많은 상처를 받았을 테고 이제 그런 예. 걸 앞으로 아마 수감 생활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저런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겠죠. 특히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거는 이제 의사의 어떤 진단과 이제 재판부의 네. 판단이 일단 중요하게 되겁니다. 과연 수감생을 할 수 없는가? 아마 그래서 재판부가 판단을 내려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생각된다면 외부 병원에서 잠시 하는 뭐 그런 방안도 이제 고려될 수가 있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실패의 원인으로 소통 부족이다. 인재풀이 좁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그런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서 탄핵 심판과에서도 실패, 결국 구속까지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어난 것 같은데 아무쪼록 지금이라도 소통의 문제, 또 변호인의 교체, 상황 파악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재판 후회 없이 한번 받으시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